안녕하세요, 마마동입니다. 자,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레슨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거, 아주 브릿지, 예비샷, 그리고 브릿지와의 거리, 브릿지, 공과의 브릿지, 거리, 하고, 밀어치기, 그리고 끌어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제가 오늘 레슨 포인트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오늘도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 출발을 해야겠죠? 렛츠 총검술. 제가 옛날 조교 출신은 아니지만 조교 발탁이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자, 총검술 하지 말까요? 자, 렛츠 어쨌든 가시죠. 렛츠 고! 자, 오늘 레슨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밀어치기, 끌어치기, 그리고 기초적인 사고에 대한 브릿지, 그리고 예비샷, 이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모아치기가 아니고 포지션 플레이가 아니고, 자, 기초적인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고 같은 경우는 얘가 일단은 필요 없어요. 사고 같은 경우는 3구와는 달리 브릿지가 좀 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멀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당점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같은 경우는 다득점을 이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 브릿지가 긴 이유는 면을 공략하는데 얘가 자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면을 공략하는데 3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브릿지를 좀 멀리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에서 샷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 정도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그래서 면을 잡기 위해서 브릿지가 좀 먼데, 사고 같은 경우는 브릿지가 멀면 당점을 정확하게 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멀게 잡아놓고 임팩트 하는 순간 여기까지 빼요. 여기까지 빼면 내가 정확한 당점, 이 당구공 같은 경우 1mm 차이에 의해서도 다른 데로 비껴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간격을 제가 지금까지 당구를 쳐 와본 결과, 사고 같은 경우는 한 뼘 안쪽에서 제일 브릿지 간격이 거리가 먼 곳이 한 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요 정도 한 뼘에서 모든 걸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근접돼 있으면 좀 당기시면 되고, 공이 더 근접돼 있으면 더 당겨야겠죠. 자, 한 뼘 요 정도만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비샷을 하실 때, 공을 예비샷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냐면, 제가 레슨도 많이 해드리고 하다 보면 그분들 예비샷은, 자, 여기서 한 뼘 잡았어요. 좀 길게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예비샷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 굉장히 템포가 빠르신 분들이 계셔. 하나, 둘, 땅. 이게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샷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예비샷 같은 경우는 내가 당점, 일적구의 두께, 본인 수구의 당점, 임팩트의 힘, 그리고 큐 스피드까지 다 결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비샷을 하는 건데요. 두께가 잡혔으면, 우리가 브릿지를 해놓고 두께가 잡혔으면 예비샷을 하는 거는 본인의 리듬을 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본인만의 리듬을 찾아서 예비샷을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빨리 하다가 천천히 또 하면 하나, 둘 하면 세 번째 탁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리듬을 찾으실 때는 잡았으면 여기에서 두께하고 당점하고 회전이 다 잡혔으면 그 당점을 내가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예비샷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예비샷 하실 때 임팩트가 되는 순간 샷이 나갈 때 여기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빼주셔야 돼. 여기서 앞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탁 쏘시는 게 아니라, 자, 예비샷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공을 두께를 잡기 위해서 큐의 일적구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샷을 하시는 거거든요. 추진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께하고 잡혔으면 끝까지 예비샷을 하세요.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치시면서 내가 하나 리듬을 타시면서 하나, 둘 하면서 그 당점이 정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한 후에 세 번째에 내가 슬로우로 갈 것이냐, 빠르게 큐가 들어갈 것이냐, 임팩트를 강하게 할 것이냐는 세 번째 결정을 하시는 건데요. 너무 빨리 들어가셔도 얘가 세 번째 하나, 둘, 그 순간 임팩트이기 때문에 큐가 비틀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 둘, 리듬 타면 두께가 맞나 안 맞나 보고, 둘, 이런 식으로 나가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주셔야 내가 정확한 당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샷 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한 뼘 안쪽 요거 꼭 까먹지 마세요. 한 뼘 안쪽에서 사고는 브릿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밀어치기하고 끌어치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밀어치기를 하실 때, 자, 이런 식으로 공이 있으면 공이 안 밀리거나 공이 옆으로 빗나갔을 때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끌어치기 할 때는 하단 당점을 한계각을 잡아놓고 큐가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주시는데, 그래야 여기에서 큐가 이렇게 들리면 공이 안 끌려요. 그래서 당점을 한계각을 잡았으면 큐가 사선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서 큐가 앞으로 나가면 바닥에 닿아야 돼요. 앞에 가서 닿아야 돼요. 여기서 바로 앞에서 닿으면 이렇게 잡아놓고 바로 앞에서 닿으면 큐미스 나죠. 사선으로 나가면서 큐가 나가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만나야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자, 제가 오늘 밀어치기하고 끌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밀어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어치기 같은 경우는 브릿지를 높여야겠죠. 높인 상태에서, 그럼 브릿지 손을 이렇게 모으시면 돼요. 모아서 높이를 조정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큐가 치다 보면 큐가 이렇게 밑으로 꽂히는, 상단은 조정을 했지만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 꽂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안 밀려요. 공이 안 밀리기 때문에 천천히 칠 때는 밀릴 수 있지만, 보세요. 이렇게 잡아놓고 사선으로 상단을 제가 조정을 했어요. 상단에서 밑으로 꽂히듯이 가면 공이 이렇게 꺼주구리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밀어치기도 마찬가지로 큐를 끌어치기가 바닥으로 내려갔듯이 밀어치기는 최소한 상단을 조정을 해줬으면 큐가 위쪽으로 이렇게 수평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살짝 들려도 돼요. 그래야 공이 자연스럽게 쑥 이렇게 밀려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올려주죠. 자, 요거 한 가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끌어치기나 밀어치기를 하실 때 미스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각자 스타일이 공을 지금까지 제가 쳐왔을 때 느낀 점이에요. 자, 사고 레슨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자, 밀어치기 할 때 회전을 주고 끌어치기 할 때 회전을 주고 쳐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회전을 주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자, 회전을 왜 주지 말아야 하냐면, 내가 회전을 주고 밀어치기나 근접하게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접하게 있을 때는 밀어치기 해야 될 때는 회전을 어디를 줘도 얘가 벗어나질 않아요. 자, 근데 1적구하고 2적구가 좀 멀리, 본인 수구하고 멀리 있을 때 당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경우에, 당점을 1적구가 본인 수구가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회전으로 가져가면 두께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회전을 주면 쉽지 않냐? 오른쪽 회전 주시는 분, 왼쪽 회전을 주시는 분 계시죠? 그럼 내가 회전을 주고 공을 밀면은 내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밀어치기는 면이 보일 둥 말 둥 할 때, 이럴 때 공 한 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공간에서 이제 밀어치기를 시도를 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큐선이 좀 멀어도 상관은 없어요. 가볍게 굴려줄 때는 브릿지가 한 뼘 안쪽이 아니라 좀 멀리 좀 한 뼘에서 조금 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큐선으로 내가 면을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이 당구 같은 경우는 큐의 선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큐 라인을 보시고 자연스럽게 밀어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무회전으로 쳐야 되느냐. 본인의 이제 회전을 주고 치시는 분들은 회전을 주고 두께가 잘 잡히면 회전을 주고 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지금 막 배우시는 분들은 회전을 쓰지 말고 끌어치기나 밀어치기나 다 무회전으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공을 무회전을 주고 스탑샷을 하면, 정면으로 스탑샷을 중앙 밀어치거나 뭐 스탑샷을 하면 정중앙에 공을,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치면서 보세요. 이거 세울게요. 정중앙에 큐 라인을 보고 세우겠습니다. 중앙에서 큐 라인 보고요. 대충 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브릿지가 멀면 멀수록 당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브릿집을 일적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좀 가까이 두고 중앙 당점에서 임팩트만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으로 내 공이 이렇게 서줘야 돼요. 중앙에서 이 공을 보세요. 앞쪽으로 밀리거나 중앙에서 이렇게 서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회전을 주고 저 공을 세우려고 하면 이 공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중앙 당점에서 자, 회전을 주고 제가 저 공을 중앙에서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회전 주고 하나, 일부러 제가 안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끌렸죠? 다시 자, 왼쪽 회전 주고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세울게요. 중앙에. 자, 두께가 왜 이 공이 내가 중앙에 세우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느냐. 이건 무게중심이 바뀌어서 그래요. 왼쪽 회전은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근접공 밀어치기 할 때 여러분들이 회전을 주셔도 돼요. 하지만 근접에 있을 때는 내가 회전을 주고도 세울 수 있겠죠. 회전을 주고도 이렇게 세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공이 멀게 있을 때는 일적구가 좀 멀리 있어서 밀어치거나 끌어치기 할 때에는 당점을 주지 말고 회전을 가지고 내가 치다 보면 무게중심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12시 당점을 주고, 자, 여기 상단 주셔야 된다 그랬죠? 12시 당점하고 정중앙이면 본인 수구가 이렇게 우측면이 이렇게 빠져요. 그럼 요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12시 당점을 주고 12시 정면을 노리고, 자, 한 뼘 잡아놓고 정면을 노리고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주면 되죠. 회전 없이. 보세요. 하나, 자, 상단 브릿지 들어갔고요. 하나,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죠. 둘, 무회전으로 칠 때 내 공의 정확도는 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큐 이미지 라인을 잡아놓고 무회전으로 공략하셔라. 그걸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회전을 놓고 치시면 무게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큐 라인을 잡더라도 정두께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뭐 어느 정도 근처에 안녕하세요. 자, 중간에 제가 아리따운 여성분 두 분이 잠깐 당구장을 방문을 해서 뭐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끊어졌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했었나요? 밀어치기 두께 그거였죠. 자, 그러면 회전을 주고 만약에 이 공을 치면 제가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칠게요. 두께 일부러 안 치는 게 아니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저도 뭐 근접하게는 가겠죠. 근데 무회전으로 두께 잡는 것보다 저도 회전을 주고 치면 쉽지 않거든요. 자, 상단 주고 하나, 둘, 잘 쳤죠? 저는 잘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주고 치시면 무게중심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공을 밀어치기를 할 때는 웬만하면 내가 회전을 주고 치니까 밀어치기 두께가 자꾸 공이 안 맞으면 무회전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회전. 자, 공을 밀어치기 할 때는 1적구가 멀리 있고 이렇게 본인 수구가 멀리 있고 1, 2적구가 근처에 있을 때 밀어치기 할 때는 자, 12시 당점 주고 무회전으로 이 공 같은 경우는 세게 치지 마시고 슬로우로만 굴려주시면 돼요. 이 공 무게로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두께만 잡아놓고 두께만 정확하게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직선에서 약간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일직선에서 자, 여기서는 브릿지를 이렇게 안 세우셔도 돼. 이렇게 하셔도 돼. 슬로우로만 갖다 놓으면 공이 자동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두께만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그냥 밀어볼게요. 슬로우로.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중앙 당점에서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살짝 틀고 슬로우로만 쳐도 내가 굳이 밀어치지 않아도 이 공 구름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죠.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두께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두께를 잡으실 땐 Q라인으로 보시면서 정두께를 잡아놓고 약간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왼쪽에 있다고 해서 밀어치기 하면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두께를 너무 왼쪽으로 잡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정두께에서 미세하게만 틀어주시는 거예요. 미세하게. 뭐 1mm, 2mm 요 정도로. 자, 밀어치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끌어치기예요. 자, 끌어치기도 마찬가지죠. 원리가 같아요. 밀어치기나 끌어치기는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회전을 놓고 근거리에 있을 때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회전을 놓고 치셔도 이 공이 맞아요. 빠져나가기 전에 이 공이 맞겠죠. 이쪽 면이든 맞겠죠. 자, 공이 멀리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자, 공이 1, 2적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공 또한 마찬가지로 밀어치기를 하는 두께에서 약간만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무회전으로 잡아놓고 정두께에서 무회전으로 잡아놓고 약간만 몸이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6시 당점을 이용해서 두께만 잡아주시면 돼요. 정두께에서 그럼 본인 수가 1로 끌려오잖아요. 그럼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있다고 두께를 이쪽 면을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여기서도 회전 쓰지 마시고 무회전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갖다만 놓아주시면 돼요. 정면을 잡아놓고 약간만 왼쪽으로 틀어서 하나 가볍게 놓으시면 되겠죠. 둘, 셋. 회전 없이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 공도 마찬가지예요. 회전 놓고 치면 무게중심이 회전을 놓고 치게 되면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공을 비슷하게 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빠졌죠. 제가. 그러면 예비샷도 마찬가지로 리듬을 타고 본인의 리듬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둘 큐가 빨라버리면 공이 반발력에 의해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자, 이런 공은 무회전 6시 당점을 놓고 가볍게 큐만 리듬 타서 가볍게 노만 주시면 득점은 매우 쉽습니다. 자, 큐 스피드가 빨리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자, 한 뼘 안쪽이라 그랬죠. 요 한 뼘 안쪽이니까 여기에서 근거리에 있으니까 굳이 한 뼘까지 안 가셔도 돼. 요 정도만 잡아놓고 한 뼘에서 조금 앞으로 당긴 다음에 하나, 둘, 툭 바닥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둘, 근거리에 있으면 1적구가 근거리에 있으면 너무 한계각까지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 하나, 한계각에서 조금만 높여줘도 하나, 둘, 리듬 타고요. 셋. 자, 본인 수구가 이렇게 슬로우로 와서 맞아야 1적구에 힘 조절도 된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는 브릿지와의 거리
자, 공이 조금 멀리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 공을 직접 끌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짧으면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한 뼘 정도만 빼주시면 돼요. 한 뼘 넣고 하나, 둘, 툭. 요 정도만 쳐주셔도 이적구에 올 때 본인 승부가 쭉 안 끌려와도 슬로우로 와서 맞아도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서 본인 수가 1적구하고 조금 가깝게 있으면 여기서는 길게 잡으시면 안 되겠죠. 길게 잡으면 쑥 들어가서 투터치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뼘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가볍게 하나, 둘, 툭. 리듬 꼭 타시고 근접돼 있어요. 자, 근접돼 있으면 슛! 이렇게 길게 들어가면 내가 제어를 못해요. 이 앞에서 제어를 못하니까 슛으로 좀 브릿지를 짧게 잡으시고 임팩트 여기 순간 중요합니다. 하나, 둘, 툭. 슛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브릿지의 거리, 그 다음에 밀어치기나 끌어치기 할 때 웬만하면 무회전으로 두께를 잡는 연습을 하셔라.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쳐오던 거를 또 바꾸시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배우시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무회전으로 끌거나, 자, 어떨 때 회전을 넣고 치셔야 되냐면요, 떠있는, 허공에 떠있는 건 다 웬만하면 무회전으로 치시고, 자, 요런 식으로 서 있을 때, 자, 요거를 내가 끌어야 되는 상황이면 요럴 때 이제 회전 넣으셔도 돼요. 회전 넣으시고 안전장치까지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오른쪽 회전 주고, 그럼 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얘를 믿고 치다 보면 또 이쪽을 치다 보면 보세요. 하나, 둘, 오른쪽 회전 주고, 자, 끌어치기 브릿지는 좀 내려가겠죠. 하나, 둘, 얘를 믿으면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를 믿다 보면 회전을 놓고, 하지만 무회전으로 내가 여기에서 갖다 놓고 이 두께를 맞춰서 친다고 생각하면 굳이 회전 안 놓고 무회전으로 친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 두께만 잡아놓고 하나, 둘, 그냥 리듬 타놓고 그냥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초보 150, 200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놓고 쳤던 거를 조금 한번 고쳐보시고, 저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쳐왔던 노하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구장에서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아주 기초적인 건 오늘 레슨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초보자, 이제 지금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레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항상 응원의 댓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레슨 영상에서 어떤 영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참고로 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마도 제가 한 거 이제 머리를 좀 잡아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당구 모임을 갔는데, 아줌마 파마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난생 처음 파마를 해봤으니까 안 하려고요. 한번 딱 해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파마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어울리는 것도 같고 좀 안 어울리는 것도 같고. 자, 어쨌든 자, 마마당구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은 돼 있을 거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